이 혼술바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F&B 씬에 갇혀있기 때문에 본인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공간 비즈니스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유행이네 뭐네 하시는 분들의 업종보다 재방문율 자체가 월등하게 높다고. 2030들이 언제부터 칵테일을 먹었다고? 언제부터 바를 다녔다고. 그치? 근데 왜 이 구석탱이에서 14,000원에 파는데도 먹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가야 돼. 대표 요즘 혼술바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혼술바는 유행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행은 맞지. 어디서? 창업 시장에서의 유행은 맞아. 왜냐면 요새 뭐 사실 술집 안 된다, 뭐 경기 너무 안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혼술바라는 게 사실 창업 비용 대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은 건 맞으니까 이 창업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과연 이 유행이 지금 소비자 단에서 유행을 시작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소비자 단에서는 유행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구쫑쿠, 탕후루처럼 엄청난 유행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과연 보고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이 유행이라는 거는 지금 뭐 두쫑쿠라든지 우리 탕후루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빵 뛰고 사그라들고 빵 뛰고 사그라들고 하잖아. 근데 지금 이 혼술바의 데이터를 봐봐. 이렇게 꾸준히 나스닥 그래프처럼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이건 유행이 아닌 소비의 패턴의 변화, 트렌드 흐름의 변화, 문화의 변화의 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창업 관련한 유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창업 유행을 누가 시켰을까? 이 혼술바 창업 시장에 프랜차이즈를 본격적으로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왜? 사실 그걸 보고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전부 다 내 거 영상 다 보고 있는 거 내가 뻔히 알거든. 그거 보고 이제 유행이네 뭐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들도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런 논리면 아니 그러면은 저가 커피는 예를 들면 밥집은 뭐 고깃집은 그럼 그건 다 유행이야 뭐야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 논리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진짜 2030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고 현재의 상황을 알고 혼술바라는 데를 가본 적은 있고 한 사람이 보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과연 혼술바를 한 번이라도 가봤나? 혼술바라고 하니까 무슨 그냥 일반적인 클래식 바를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되는지,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안타깝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진입장벽이 낮아서 다 같이 망한다 뭐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진입장벽이 낮은 건 많아, 표면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 혼술바라는 아이템 자체가 마케팅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자, 우리도 보면 수원역에 우리가 직영점이 2개가 있어. 근데 이 직영점들 저번 달 매출 봐봐. 3,600. 예를 들면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인건비 1.5명으로 해서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넘는 매장들이야. 수원역에 그럼 혼술바가 없을까라고 하면 있어. 10개도 넘게 있어. 근데 다 손가락 빨고 있어. 왜 그럴까? 마케팅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바이럴을 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그냥 개인 창업자들이 하기에는 진짜로 위험한 아이템은 난 맞다고 생각해. 뜨는 업종에는 항상 사람이 몰리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 혼술바라는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개인이 하기에 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이 소비자 단의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5천, 1억씩 쓰면서 지금 대형 유튜브들이 이제 광고 나가기 시작하잖아. 이거를 개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개인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냐? 이제는 계약되는 곳이 75점이 넘어가고 있는데 각 매장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릴스를 항상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면서 운영을 해나간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70개가 이제 다 오픈을 한다고 하면 70개의 계정에서 매일매일 한 개의 릴스가 생성돼. 맨날 70개의 릴스, 그리고 한 달이면 2,100개, 1년이면 2만 개가 넘는 릴스가 생성된다는 거야. 그 알고리즘에 사람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개인 혼술바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나는 솔직히 더 쉽지 않다고 봐. 매뉴얼을 준다는 소리신가요? 우리가 직영점이 10개가 넘게 있단 말이야. 그 직영점들에서 모든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그런 걸 가이드를 해주고 끌고 가는 거란 말이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 그거야.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혼술바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혼술바 중에 어플을 만들고 1억이 넘는 광고비를 태우면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 없지.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사실 2-3달밖에 안 됐어. 내년이 되면 엄청난 진입장벽이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진입장벽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다른 프랜차이즈가 붙는다고 해도 걱정이 없으신 건가요? 다른 프랜차이즈를 붙어주면 나는 오히려 좋지. 왜냐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端의 바이럴을 시키는 게 어려워. 아직 이 2030 소비자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이 혼술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나 혼자서 이 바이럴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비자端의 바이럴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은 그걸 누가 다 독식을 하냐의 게임이고, 그 독식은 결국은 1등이 먼저 하게 돼 있어. 지금 이 업계 1등 누구야? 우리야. 자, 다음 3번째, 혼술바가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 너무 작다. 이거를 또 이야기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방에 이제 하나둘씩 오픈하잖아. 요새 조금 짜증나는 거는 우리 매장들 오픈하는 거 보면서 그냥 야화 옆에다만 깔아 라는 식으로 가맹점을 전개하면서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1등이니까. 근데 지방에 이제 오픈을 해봤잖아. 지금 우리 전주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좀 넘었거든. 현금이나 계좌이체 빼고 약 3,500만 원 정도를 팔았어. 여기도 순이익이 얼마냐? 2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자, 순천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일매출 기준 평균으로 일매출 100만 원씩이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순이익이 좋으니까 하루에 최소 60만 원씩은 순이익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야, 점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는 거야. 오히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구나. 데이터가 이미 우리는 쌓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다음 4번째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장 개인 역량이 없으면 혼술바는 무조건 망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거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매장들, 그러니까 혼술바 말고 예를 들면 우리 199에도 매장들이야. 사장 역량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해. 당연히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뭐 커피숍이야. 어떤 사장이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 편차? 당연히 있어. 혼술바?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야?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이드를 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속 먹스타도 보내주고 계속 챙기면서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장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 매장도 사장 역량이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메가커피도 사장 역량이 중요하지. 어떤 사장님은 매장 오픈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 사장님도 있고, 그리고 뭐 서비스 마인드가 안 좋은 사장님도 있고, 그거는 모든 업종 통틀어서 사장님 개인의 역량이 매우 매우 중요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탄탄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나는 왜 생각하냐면, 오히려 우리가 점주님을 파악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너무 막 소심해버리거나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들이 안 좋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말을 안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 매장으로 오픈을 안 시켜도 되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핏에 맞는 점주님들이랑 함께 하면 오히려 난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인스타 계정만 봐도 서로가 서로 릴스를 리포스팅 해주고 스토리에 싸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점주님들끼리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탄탄하게 가면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개인의 역량이 안 좋으면 망한다? 그건 뭐 모든 매장이 마찬가지. 그럼 우리 잘 되는 매장들은 다 개인의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난 매장들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본사에서 계속 가이드를 주고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부분들, 여러 가지 PPL 광고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5번째인데 혼술바는 다 똑같고 차별화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사실 명확하게 공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하도 이제 막 좀 따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태계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공개가 되는 거라 그때 좀 공개를 할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예를 들면 매플 연가라든지 문토라든지 트레발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내 말을 아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이런 거야.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들이 J-팝 모임,
모임, 어떤 영화 주제를 가지고 영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는 모임, 이런 것들을 단발성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진짜로 한 10명 정도가 이 매장에 7시 퇴근하고 모여서 J-팝에 대한 얘기를 해. 2시간 동안. 나도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반인들, 예를 들면은 너가 PD잖아. 그러면 영상에 관심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야화 매장에 대관 신청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언제든지 내가 대관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야화에 왔던 고객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신청을 하겠지. 그리고 그런 주제로 서로가 만나서 모이는 거고, 뭐 9시, 10시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혼술방에 오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소통을 하거나 집에 갈 사람은 가거나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사실은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술바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F&B 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본인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공간 비즈니스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공간을 빌려주면 나대도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소린가요? 그것까지도 지금 사실은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하도 이게 보고 따라 있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말을 못하겠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야. 결국은 아무리 모방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결국 선발주자고 1등이고 이 진입장벽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먼저 선점을 하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 이제는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와. 또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라는 걸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영상 정도는 찍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런 어플을 토대로 고객들의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야. 지금 게더링이라는 아이템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면 월에 1억 정도씩도 벌고 있고, 그 사람들도 항상 숙제가 고객 DB를 모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혼술바라는 베이스 캠프 안에서 그런 고객들의 DB가 모이는 거고, 그걸로 예를 들면 5대5 소개팅도 할 수 있을 거고, 10명끼리 각자 관심사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40대 40, 50대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대관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점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객을 다 모아주고 거기서 수익 배분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상생 구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나무를 보고 하는 비즈니스가 나는 아니야.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혼술바만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2030들의 문화의 변화에 탑승하고 있는 거고, 그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고객들의 DB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진입장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착각하는 건 뭐 이게 프랜차이즈라서 차별점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잖아. 또 이거를 또 F&B 비즈니스로 바라보는가 그래. 공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가든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신림에 한번 갔던 고객님이 서울대 입구역도 가고 이수도 가고 을지로를 놀러 갔을 땐 또 을지로를 가고 또 전주로 놀러 갔을 땐 전주 야화를 그냥 가. 왜?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보고 일단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를 간다고 한들 사람이 항상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전혀 다른 거고, 질리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다음 6번째입니다. 혼술바는 재방문 주기가 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여기에 대표님이 카톡이 하나 왔어. 뭐라고 왔냐, 자기들한테 입점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개수가 몇백 개가 되는데 그 몇백 개의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 재방문율이 1위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유행이네 뭐네 하시는 분들의 업종보다 재방문율 자체가 월등하게 높다고. 우리 재방문율 55%가 나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재방문율 50%가 넘어가면 그거는 고객의 만족이 일어난 아이템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안전할 수 있다. 우리 덮밥자그리 같은 경우도 재방문율이 45에서 50% 정도씩 나오니까 뭐 어떠한 거 없이 그냥 쭉 가고 있잖아, 안전하게. 마찬가지 혼술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야화 혼술바 같은 경우는 재방문율이 55%가 나와. 나는 너무 이제 자신이 있고 모든 데이터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 나는 검증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잡음을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결국 그 잡음이 나오는 거는 자기는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이러겠지 저러겠지 뇌피셜이 계속 돌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어그로도 끌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나는 전부 다 이해를 해.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갈 길 간다 라는 거지.
저가 한우나 저가 맥주나 두쫑쿠나 이런 것처럼 그냥 음식 하나 만들고 단편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복잡한 요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야. 복합적이기도 하고 이 문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F&B만 하던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런 거야. 2030들이 언제부터 칵테일을 먹었다고? 언제부터 바를 다녔다고? 그치? 예를 들면 그냥 길거리에서 메인 상권에서 칵테일을 한 잔에 3,900원에 팔고 있으면 먹을까? 소비자들이? 안 먹어. 근데 왜 이 구석탱이에서 14,000원에 파는데도 먹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가야 돼. 그 내면에는 결국 이거야. 이해가기 쉽게 설명할게. 전쟁이 나도 남녀가 만나 그 원초적인 걸 이해해야만이 이 비즈니스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너무 복합적이니까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양양 뭐 게스트하우스, 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거기 왜 가? 젊은 친구들 거기 왜 가? 진짜 양양 서핑하러 갈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진짜 언제부터 서핑을 했다고 그 서핑하러 가는데 왕복 10시간씩을 해서 간다고? 아니야. 그 밤에 다 모여서 놀려고 가는 거고. 자, 게스트하우스. 진짜 게스트하우스가 저렴해서 지금 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에너지는 넘치지. 밤에 할 게 없어. 뭐해? 거기 게스트하우스 같이 온 사람들끼리 즐기고 술을 먹고 하면서부터 이제 게더링이라는 것들이 막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술바라는 문화가 원래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었어. 이미 검증이 된 비즈니스였다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뭐 80년대, 90년대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런 것들은 그냥 항상 있었어. 만나는 방법의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 시작이 지금은 이제 이 혼술바라는 걸로 포문을 난 지금 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소셜링바라고 봐야 돼. 명칭이 혼술바고 고객이 아직 친근한 건 혼술바라고 읽혀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혼술바라고 하는 거일 뿐, 사실은 소셜링바라고 보면 되는 거지. 7번째 질문입니다. 혼술바는 오토 운영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직영점이 1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직영점 1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난 드는 거고, 오토가 어려우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10개가 넘는 직영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나도 의문이고, 그런 논리면 오히려 나는 F&B, 우리 1국에다 보자그리가 오토라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이거는 인력이 들어가 봐야 2명만 들어가면 되는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마진 구조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고, 그 직원한테 인건비 충분히 줘가면서 600, 700, 800도 줘가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점주님들 중에도 여자 점주님들 있단 말이야. 안 쉬어? 왜 안 쉬어? 같은 또래, 뭐 예를 들면 30대 중반, 후반, 20대 초반, 중반의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도 일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이 재밌고, 그리고 끝나봐야 평일에 2, 3시면 어차피 끝나는데 8시부터 해서 크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야. 물론 주말은 좀 빡세긴 하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 버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원들이나 알바들이 사실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토 운영이 안 될까? 그 어떤 업종보다 더 잘 된다. 다만 그 사장님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거나 그 친구를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분들은 이 혼술바 오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매장들 오토 죽어도 꿈도 꾸면 안 돼. 이제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혼술바는 행동량 창업이 아니라 위험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벌써 혼밥이라는 거 있잖아. 혼밥이라는 게 약 5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혼자 밥을 먹으면은 굉장히 좀 왕따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겼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혼밥이 그냥 일상인 거잖아. 자, 혼술?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미 집에서 혼자 술 먹는 게 뭐 이상하지 않다라는 인식은 이미 이 소비자들 저변에 다 깔려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우리 사회는 초개인주의화의 사회로 가고 있어. 그 예시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일본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에 가보면 바가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아. 그거는 하나의 문화라는 거고, 물론 일본만을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은 일본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 혼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문화처럼 아마 자리 잡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야. 벌써부터 이미 오고 있고, 이미 2030들은 혼자 거기 술 먹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이미 오고 있다니까. 이미 이게 실행되고 있어, 실제로. 어쨌든 뭐 좋은 시선도 있고 안 좋은 시선도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 충분히 뭐 그거 다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또 구독자분들은 아, 이런 시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트렌드와 이런 흐름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꼭 F&B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야화혼술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